삼국지 공손찬이 패망할 때 살길을 찾아 도망하길 거부하고 절개를 지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자가 있으니 관정이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관정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참고로 공손찬의 부하들이 충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공손찬이 역경로에 짱 박히고 나서 대인기피증으로 부하들을 안 만났죠. 같이 이것저것 현안도 얘기하고 스킨십이 있어야 충성심이 유지되는데 이런 걸 안 하니 나중에 다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공손찬을 따라 죽은 자들은 관정 그리고 전해 정도 되겠죠. 이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손찬을 따르다 죽은 충직한 부하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정의 자는 사기로 태원인이다 되어 있습니다. 태원군은 병주에 취소가 있는 곳이죠. 참고로 관정의 관씨는 그 기원이 많은 다원유 성씨예요. 관우 같은 경우에는 도망다니면서 성을 바꾼 것입니다. 당시 수배가 되거나 권력자들한테 쫓기는 경우 성을 갈기도 했어요. 장묘라든가 유파 같은 예시가 있죠. 아무튼 이 관씨의 기원 중 하나가 주나라 관공에서 유래된 관유씨다 하는데 관공이 청동기 무기 만드는 관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로 이 관이라는 글자가 문 또는 빗장을 의미하는데 특히 상나라 때 왕의 무덤 입구를 관이라 불렀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의 무덤지기에서 유래했다 하기도 하고 춘추시대 진헌공 밑에 간신 동관우한테서 유래한 자유시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다수설이라 하면 가장 뽀대나는 기원을 내세우겠죠. 역시 순임금까지 올라갑니다. 그 순임금 밑에 용을 잘 키우는 자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용을 키운다 하여 기를 환자 써서 환용이라 하였는데 당시 환과 관은 음과 뜻이 통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용씨가 되었다. 이 후손 중에 하나라 마지막 왕이자 폭군 걸왕 밑에 관룡방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관룡방이 거랑에 여자질하는 걸 잔소리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져 관룡방의 성과 이름을 각각 단성하여 관씨, 용씨, 방씨가 되었다 하는 기원이 있어요. 하나라 옛 수도가 안읍인데 바로 한신이 위표를 묻히는 곳이죠. 여기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병주 태원군이에요. 관정의 관씨 역사가 대충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용을 키웠다 되어 있는데 진짜 용을 키웠을 리는 없겠죠. 사실 말을 키운 겁니다. 당시 왕의 말을 용이라 불렀던 걸로 보여요. 왕의 중요한 전략자산인 그 말을 키우는 관직이 나중에 주나라 때에 내려가서 사마와 대사마의 기원이 되는 거죠. 관정이 언제 공손찬에 합류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공손찬이 참표소 죄상 즉 원소의 죄상을 10가지로 조목조목 고발하였다. 이거 원문은 제가 의역해서 그 커뮤니티 및 멤버십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사실상 공손찬이 원소한테 선전포고를 한 건데 이때 많은 이들이 공손찬에게 돌아섰다 되어 있어요. 이 시기는 공손찬이 유우를 죽이기 전이기 때문에 북방의 실력자 공손찬이 남아한다니까 그 일대가 떠들썩했겠죠. 아마 이때 합류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그 전에 합류해서 이 10조 대상의 초안을 관정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록이 미비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다만 왕찬이 쓴 한말 용음기에 관정에 대한 악평이 써있는데 본 홍리야 본래 홍리 즉 형법을 가혹하게 행하는 관리. 참고로 여기서 야 이건 단정을 뜻합니다. 100% 홍리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이 홍리라는 말은 사마천의 사기 그 홍리열전 있죠. 여기서 나왔어요. 이 홍리열전에 나온 인물들 보면 정적을 멸족시키고 자잘한 일로 수백을 처형하고 이런 자들입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용어예요. 그리고 그 첨능무대모 굉장한 악평이죠. 아첨에 능하고 큰 꾀가 없는 자였다. 특위, 찬소, 신행, 특별히 찬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다. 여기서 신행은 관용어입니다. 그 한비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 간신득승, 신행지세. 간신이 신행지세에 얻어 올라탔다. 자고로 간신이 임금의 신임과 총애를 받으면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행이라는 자의 고대 해석은 축복, 은총이라 해석을 해야 돼요. 황제가 지방을 돌아다니는 순행의 행도 이 행자를 씁니다. 왕찬이 굉장한 천재였죠. 기억력 하나 하면 당대 천하제일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왕찬이 관정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왕찬이 공손찬의 백마의종 부대를 묘사한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고 명확하긴 한데 말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죠. 백마 수천 필 운운했다던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왕찬이 모신 조조는 원소와 함께 공손찬의 적이었습니다. 또한 공손찬이 정치적으로 필부짓거리 하다가 죽었어요. 그를 끝까지 따르던 부하들에 대한 좋은 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공손찬이 역경로에 틀어박혀서 7세 이상의 남자는 만나지 않았다 되어 있죠. 유우를 죽이고 나서 암살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대인기피증에 빠진 것인데 관정 같은 핵심 참모는 직접 만났던 걸로 보여요. 공손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언을 하거든요. 반면에 식자나 유명인들을 숙청했다 하죠. 이게 뭐냐면 다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공손찬도 술도 한잔하고 회포도 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사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과 어울렸다 되어 있어요. 이때 관정이 이 장사꾼들과 함께 공손찬이 대면해주던 몇 안 되는 자들 중 하나였다 보니 홍리,
즉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아첨을 한 인물로 이들과 같이 엮인 걸로 보여요. 왕찬이 보기에 관정이 군자였으면 어찌 공손찬의 행태를 바로잡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론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관정이 보기에 공손찬의 당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을 죽이는 게 타당하다 봤을 수 있죠. 이미 공손찬은 대인기피증으로 부하들을 만나지 않고 신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걸 관정이 해결했으면 관정이 최초의 정신과 의사 뭐 이런 계보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공손찬이 걱정한 암살의 위협도 사실 허상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손찬이 너무 거물급 정치인을 죽여버렸어요. 손책마냥 암살당하기 딱 좋죠. 또 한 가지가 원소는 조조와 겨룰 때 조조의 부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획책했습니다. 조조가 원소의 집무실에 산더미만큼 쌓인 자신의 부하들의 편지를 발견했다 하죠. 물론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다 태워버렸다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주목 인수를 가지고 있는 유비를 연암에 보내서 후방을 획책해라, 이통에게 사신을 보내 조조를 배신해라. 공손찬한테도 역시 이런 계책을 안 썼을 리 없거든요. 오히려 조조보다 더 쉽죠. 공손찬은 부하들의 신망을 잃고 있었으니 지역 명사들이 공손찬을 비난한다면 그게 원소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공손찬 입장에서는 제거할 요인이 충분하죠. 이걸 막지 않았거나 또는 주도했을 수 있으니 왕찬은 관정을 홍리로 본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 짱박히다 못한 공손찬이 딱 보아하니 자신이 그토록 활약을 기다리던 원술이라든가 장현도 그닥 약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해 이거 그냥 내가 뚫어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관정이 공손찬을 보좌하는 장사로서 간언을 하는 거죠. 지금 장군의 장수들과 병사들이 토붕와해되었다. 참고로 국내 후원서 번역본에 이 토붕와해 번역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토붕와해는 제가 좋아하는 귀국자에서 유래된 용어라서 잘 알죠. 군신상혹, 토붕와해.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의심하면 토붕, 땅이 꺼지고 와해, 기와장이 박살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즉 관정은 공손찬한테 우리 지금 완전히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토붕와해라는 표현을 쓴 이 관정의 발언이 사가가 MSG를 친 게 아닌 관정이 직접 한 얘기가 전해진 거라면 이건 굉장히 뼈가 있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귀국자에서 군신이 서로 의심하면 토붕와해된다 했어요. 이게 딱 공손찬의 상황인 것입니다. 공손찬은 부하들을 못 믿어서 만나주지도 않고 부하들도 공손찬 저거 가망 있는 놈이냐 의심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지금 이미 토붕와해가 된 거다. 공손찬의 상황을 굉장히 찰떡같이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서 가난 거란 말입니다. 즉 관정이 귀국자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나마 여기가 살고 있는 고향이고 노부모와 자식들이 있으니 장군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원소가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버팅겨야 된다.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만약 지금 나가면 군무 진중, 군대는 진중함이 없을 것이고 역경 지위, 역경은 위태함에 놓을 것이니 가입돼야 서서 기다릴만 하다. 이런 관용어 해석이 어렵죠. 앉아서 안 기다려도 된다. 이 말은 즉 오래가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가입 능대야 능히 서서 기다릴만 하도다. 맹자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정이 너 까딱하면 방랑군주 된다. 삼국지 3에서 방랑 안 해봤냐, 얼마나 고달픈지 아냐. 이에 공손찬이 출정을 포기하였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관정이 이때 공손찬을 말린 걸 후회하면서 죽는데 이게 잘못된 계책이냐. 저는 관정의 간언이 조목조목 틀린 바가 없다고 봐요. 이때 만약에 공손찬이 성을 비우고 출정했으면 역경은 바로 원소의 수중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손찬의 상태를 봤을 때 이미 안에 그 세작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많았다 봐야 돼요. 전술했듯이 그 조조 밑에서도 원소와 내통하려 한 자들이 많았었고 심지어 공손찬은 부하들에게 완전 신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관정은 원소가 물러날 때까지 버티기자 그러죠. 이때 조조가 은근슬쩍 원소의 후방에서 군사작전을 하기도 했으니 원술이나 장현이 좀 미흡하더라도 요행을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맞다 봅니다. 공손찬은 유를 벤 그 순간부터 본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버티다가 외부 정치적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정의 말이 100번 맞았던 게 나중에 결국 공손찬이 장현을 끌어들이고자 아들 공손속을 보냈는데 이때 쓴 서신을 갖고 가던 전령이 원소군에 사로잡힙니다. 이 서신이 전해지는데 이거 제가 멤버십 시간에 한번 해설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현이 만나면 즉시 빨리 오고 일단 5천을 북쪽으로 보내서 봉화 띄워라. 그러면 내가 바로 출병해서 협공하는 걸로 하자. 이 신호체계가 가로채지게 되면서 원소군이 봉화를 올리고 공손찬이 아군인지 착각해서 출병했다가 복병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전령이 나간 것을 세작이 전했거나 이 전령 자체가 내통하는 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령은 보통 두세 팀을 보냅니다. 이 두세 팀이 말하는 게 다 일치가 되어야 메시지가 오염이 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제가 송건을 속일 때 허보 전령을 세 팀을 보내요. 그중 두 팀이 일부러 잡혀서 대군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송건이 이를 믿어버리고 합비해서 군을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령이 세작들에게 이용당하기 좋은데 공손찬의 상황은 부하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니 더욱 좋은 환경이었다. 이에 공손찬이 패해서 역경 인근 작은 성으로 퇴각했다가 거기서 처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자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관정이 몇 마디 남기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자결하는데
일전에 만약 장군이 스스로 나가고자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미필부재 반드시 이루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여기서 건널 제자는 이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 군자란 타인을 위태하게 만들었을 때 필동기난 그 어려움을 함께한다고 들었다. 기가 독생평 어찌 혼자 살아서 평안할 수 있으랴. 네, 책마부 소군이사 이내 말을 채찍질하여 소의 군대에 이르렀고 사망했다. 이게 관정의 최후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전예처럼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왕찬이 써놓은 홍리 또는 아첨꾼으로만 보긴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에 끼워 매리기를 관정의 통무지정매를 놀래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다 깜짝 놀랐다 하길 그 관정과 관정의 통무지정매를 놀라란 말이오. 이에 상승요소가 있으니 조은을 아시오. 관정이 버럭하며 말하길 조은의 통무지정매도 좋은 장군이 했는데 어찌 관정이라고 못할 소냐. 손찬이 형이 어쩔 수 없다 이고 평하기를 관정이 군사를 지휘하여 공을 세운 기록은 없어. 382 멜케의 37을 관정은 공천장의 장사였어. 장사가 어떤 자리요? 행정뿐만 아니라 군권에 대해서도 가다며 지간이 부재할 때는 그를 대신하여 군을 이끄는 자리요. 장군 역시 요동왕이 공석인 요동속국의 장사로서 수많은 이민족들을 배웠는데 어찌 그걸 모른 척 하시오? 어찌 37로 족하다 하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답하길 그럼 50 합시다. 아니요 80은 되어야 하오. 기록이 있어야 80을 주지. 그러면 60으로 합시다. 65 미만은 안 돼요. 결국 손찬이 형이 수긍하며 그래 65 하시오.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무력 역시 보여준 바가 없으니 아니요 마지막 장렬한 최후를 보란 말이오. 용력이 못하다 하더라도 그 용기와 맹렬함은 분육의 그것과 다름이 없어. 아따 그럼 막 55 하시오. 이에 관정이 성을 내며 장군은 그럼 무력 55대리한테 장사를 맡겠단 말이오. 나도 양심이 있으니 60은 돼야겠어. 그이야 지리오. 이에 손찬이 형이 그래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60 주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손찬이 형이 포기한 듯 어차피 딴 찍을 거 그대가 읊어보시오. 이에 관정이 신이 난 듯 뒷짐을 지고 자화자찬하기를 장군은 이미 서력 193년 유를 배웠을 때 명이 끝나야 했어. 허나 명을 6년 더 부지한 것은 역경로에 짱박했기 때문 아니겠어? 손찬이 형의 말을 끊으며 아니 지금 역경로 대문사를 그대의 공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오. 자 보시오. 기록에 의하면 장군이 기어나가려고 할 때 끝까지 말리고자 하는 부분과 함께 관정이 장사의 신분이었으니 역경로 시즌모드 개책에 어찌 관정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 볼 수 있겠어? 최후도 보시오. 그거 기어나가면 안 된다고 그리 말했는데 결국 기어나가다가 잘못됐지 않소? 조조와 원소의 대결은 국경을 맞붙고 있는 세력 간의 필연적인 운명 어찌 기회가 없었겠어. 이에 지력은 100을 주어야. 아니 지금 무슨 욕을 쳐먹으려고 작정한 것이오? 잘 주어야 80이요. 관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좋소. 본인의 통무지정매의 채널의 명운을 건다면 그 역시 후대의 박한 평가를 받을 터 80으로 합의 보겠소.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소? 관정은 홍리라고 되어 있어. 마땅히 정치는 틀리요. 군대 안 갔다 왔어.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는 악역이 되어야 하는 법. 내 원소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장군의 잠재적 정적들을 몸소 악역이 되어 모두 숙청한 것을 온실속 화초 왕창 그자가 전후 사정도 모르고 나를 홍리로 먼 것이요. 오히려 장군의 장사로서 가망없는 역경로 생활 6년을 버티게 보자 하였으니 어찌 관중에 비교하여 모자라다 할 수 있겠어. 정치는 90을 줘야 하오. 이에 손찬이 형이 관중은 좀 오바 아니오. 뛰어난 정치력을 가졌다면 주군이 인망을 잃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간언했을 터 정치는 382 메이크의 51을 인용해도 후하게 준 것이요. 이에 관정이 불길함을 느끼며 알았어 깎지 마시오. 50일 하겠어. 그리고 매력은 어떻소? 관정이 홍리로서 딱히 인망이 있진 않았던 것 같으니 아니요 어찌 의심 많은 장군이 끝까지 믿고 기용했겠소. 매력은 80을 손찬이 형이 대놓아요. 해도 너무한 건 아니요 소리치니 관정이 울먹이며 내 장군이 출정할 때마다 장군을 오매불만 기다리며 울부짖는데 어찌 매력을 박하게 주려 하오. 이에 손찬이 형이 의아하며 답하길 아니 내가 다정한 자도 아니고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어찌 조언이나 공손할도 없는 분리불안 정세가 도진 것이오. 그래 나한테만큼 그대의 매력은 100을 줘도 안 아깝겠어. 관정이 기꺼하며 대청하자 공손범의 사당에서 스물스물 연기가 나더니 공손범의 혼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놀라는 손찬이 형을 보며 공손히 묻기를 그래서 관정의 진짜 매력은 얼마란 말이오? 손찬이 형이 단호하게 말하길 얼마긴 얼마야 30이지. 이에 공손범의 혼이 낄낄대며 사라지자 손찬이 형도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공손찬의 충신 관정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